OLED에서 봉지 공정 왜 예, 필요한 과정일까요? 뭐 한마디로 산소와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산소와 습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전극이 손상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자와 전극, 특히 이제 전자 쪽이 캐소드 쪽이 손상이 주로 되니까 전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빛이 나지 않고 까만 점으로 나타나는 닥스팟, 우리는 암점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산소와 습기가 애초부터 그 유기물이나 전극 안으로 침투하지 않게 그 차단시켜주는 네. 그러한 이제 봉지 공정이 필요하게 되죠. 네, 산소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고요. OLED 소자를요. 예. 그 OLED의 봉지를 위해서 좀 음흠. 어떤 방법들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가장 쉬운 것은 뭐 이렇게 금속이나 유리 뚜껑을 씌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금속이나 유리 뚜껑도 물론 산소나 습기가 침투하지만 그 침투하는 시간이 우리가 그 TV나 OLED 패널을 사용하는 그 수명보다 더 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네네.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산소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속 뚜껑이나 유리 뚜껑을 씌웠어요. 그렇게 썼었는데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금속이나 유리 뚜껑을 가공하는 라인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 OLED를 만드는 쪽이 이렇게 오고 다음에 이제 뚜껑, 캔을 만드는 쪽이 이렇게 와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별도의 라인이 설치가 되고 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뭐 참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휠 수가 없잖아요. 금속이나 유리는 네. 휘는 게 부자연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더 얇게 만들어야 되고 더 빨리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방식은 성능은 나오지만 생산성이라든가 활용도에서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조금 멀리하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은 유리나 금속에 비해서 산소나 습기가 잘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기판으로 뚜껑을 씌울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산소나 습기가 잘 통과하지 않는 다른 막을 코팅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붙이는 공정을 씁니다. 코팅된 플라스틱 판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OLED 기판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단막이 코팅된 다른 기판이 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합작하는. 네. 이걸 우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예. 두 가지가 결합이 됐으니까. 저 이해가 빠르시네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생산 속도도 좀 빨라지고 다음에 어느 정도 힘도 가능하죠. 그래서 현대는 대형에서는 주로 그 방식이 쓰여요. TV라든가 뭐 이렇게 좀 큰 기판 만들 때 그 방식이 쓰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식은 뭐냐? 우리가 증착을 쭉 해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음극을 증착한 다음에 네. 쓴필름, 방막을 그냥 한두 층 더, 두세 층 이렇게 올려주면 그냥 끝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걸 우리 방막 증착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별도의 이제 이 봉지용 라인이 필요 없게 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판을 합작하는 것보다는 방막을 몇 층 더 쌓으면 되니까 더 얇아지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방막 봉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쓴필름 인캡슐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제 소형에는 쓰이고 있어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작은 OLED 패널에는 쓰이는데 네. 아직 TV 같은 대형에는 못 쓰여요. 왜냐하면은 작은 공간이나 틈이 없는 그러한 방막을 대면적 코팅하는 게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수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아까 그 패턴이와 같은 원리예요. TV는 55인치나 70인치가 망쳐지면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네. 소형은 이제 선택돼서 이제 우리가 포기하면 되니까. 현재는 주로 이 대형은 하이브리드 방식, 다음에 소형이나 중형은 방막봉지 방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주류를 형성할 네네. 그 방막봉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네. 그 방막봉지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산소나 습기가 침투하기 어려운 방막을 싸주는 거예요. 네. 한 층으로 싸면 제일 좋죠. 근데 한 층만 싸면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작은 피놀이라도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놀이 얼마나 작냐면은 산소 분자나 이 물 분자는요 20옹스트롱밖에 안 돼요. 2나노.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작은. 그러니까 산소나 물 분자 하나가 통과할 수 없는 그 피놀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막을 여러 층을 쌓아요. 왜냐하면 여러 층을 쌓으면은 한 층에 피놀이 있고 그 다음 층에 피놀이 있더라도 피놀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층을 차곡차곡 쌓는 방막봉지 방식이 이제 주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방막도 무기막이 있고 유기막이 있어요. 근데 무기막만 차곡차곡 쌓아주면 또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무기막은 딱딱해요, 강하고. 그러니까 무기막이 여러 층이 쌓여지면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깨어지고 우리는 이걸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막하고 무기막 사이에 유기막을 집어넣죠. 유기막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네. 다음에 휠 때 좀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OLED 즉 캐소드까지 음극까지 올라간 OLED 위에다가 무기막을 코팅하고 다시 유기막을 코팅하고 또 무기막을 코팅하는 그러한 두 개의 무기막과 한 개의 유기막으로 이루어진 방막봉지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